시리즈 버티는 머스터드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자, 보고 있는 그림은 플래토우, 일명 개마고원 같은 것을 얘기하죠. 플랫이라고 발음이 나면 평평한 느낌이 들죠. 보다시피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멈춰있는 그 공간을 우리가 플래토우라고 합니다. 고원이라고 하죠. 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정말 열심히 하면 영어가 계속 상향이 돼서 어느 순간 목표에 도달할 것인가 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그런 생각이죠. 우리가 산에 오를 때 계속 오르면 언젠가 도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찌 보면 상식적인 이야기고, 그렇게 우리 뇌는 시뮬레이션 돼 있죠.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것을 바로 학습에도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고 열심히 하면 계속 상향될 거라는 시뮬레이션을 갖고 있죠. 그 정답은 제가 yes 또는 no라고 말씀드리죠. 올바른 방향.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는 더 이상 오르지 않고 계속 이 상태로 갈 것이고요. 만약에 올바른 방향의 산을 탔다면 계속 올라갈 수 있겠죠. 결국에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다큐를 보다가 그 다큐에서 90 넘으신 어르신이 영어책을 보시면서 20대부터 이제 90까지 하신 거죠. 어떤 분은 20에서 80까지 있었고, 이분들의 하는 공부 방법을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90 넘으신 이 어르신께서는 모르는 영어 단어가 나오면 바로 사전을 펼쳐서 단어를 찾는 장면이 나왔어요. 첫 번째, 이 장면이 잘못된 거죠. 영어 학습 방법에서 가장 나쁜 방법이 바로 모르는 단어 나올 때마다 사전을 뒤져보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학습이 된 겁니다. 이분께서는 아마 이렇게 공부를 평생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까지는 공부하는데 도움이 됐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초반, 영알못이겠죠. 영어를 전혀 못하는 상황, 영어 알못인 상태에서 시작해서 단어를 찾아서 독해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해석이 되네, 이렇게 계속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초반기에 느꼈던 이러한 성취감이 이 끝까지 갈 거라는 이제 착각이죠. 그래서 초반에는 도움이 되었던 이 방법이 나중에는 발목을 잡는 그런 현상이 학습에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학습 방법을 그대로 펼친 거죠. 초반에는 괜찮아요. 이러한 꾸준한 노력, 초반에 좋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이분은 더 이상 한계에 도달하게 되죠. 적어놓은 단어를 봤을 때 난이도가 높지 않았어요. 수능 영어 기초 단어보다는 조금 되는 정도, 고2 정도 수준? 다시 말해 영어 공부를 사전 찾기와 문법 공부로 해서 독해 연습을 하는 방식으로 같이 했던 거죠. 이게 기존에 했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학교 다니시면서 했던 방법을 평생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된다면 어떻겠어요? 과연 여러분들은 90세까지 그렇게 공부했는데 영어의 플래토우에서 머물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바로 애곤인 거예요. 영어에서 애곤이란 말은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고통, 고뇌,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 다 들어간다는데요. 바로 예수의 고통을 에서 나온 그런 단어 보시면 되겠죠. 애곤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뭔가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학습할 수 있다는 우리 뇌는 시뮬레이션 돼 있거든요. 이때로는 시뮬레이션이 잘못된 정보를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반기에 그렇게 해서 산에 오른다는 느낌을 갖다 보니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정확히 하실 건요, 여기서부터는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우리가 날라야지 육상으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머리에서 잘못된 거죠. 시뮬레이션을 계속 가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 플래토라는 말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 거죠. 계속 머물고 있는 거죠.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볼까요? 그분의 얼굴을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유튜브 뒤져보시면 나올 겁니다. 80세 먹은 분도 있었는데 이분은 좀 심각했어요. 그 집안에 영어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영어책을 사는 게 하나의 낙인 거예요. 왜 저렇게 심할 정도로 영어책을 많이 사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번 갈 때마다 거의 한 10만 원 이상을 사시는 것 같아요. 영어책을.
근데 중요한 건 갖다 놓고 다 보진 않아요. 보니까 일부만 슬쩍 보고 넘기고 슬쩍 보고 넘기고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공부라는 것이 이분에게는 어떤 삶에 있어서 공부가 삶에 있어서 뭔가 변화를 줬던 분명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래서 이분이 어떤 기업에 독해를 하고 영어를 가르치는 것을 조금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분의 공부 방법은 당연히 효율적이지 못하죠. 그리고 어느 단계에서 멈춰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전히 이분과 똑같이 90세 먹은 이 노인분과 똑같이 80세 먹은 이 어르신도 여기에서 머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잘못된 시뮬레이션인 거죠. 자기가 중학교 때 배웠던 방식이 평생 가도 계속 가면은 언젠가 되겠지라는 착각인 거죠. 물론 지금에 만족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분께서는. 그러나 단연코 얘기하건데요. 이분이 보셨을 때 이 사전을 매번 펼치는 이 장면에서 적어놓은 단어의 수준은 그리 높지 않았다라고. 다시 말하면 지금의 20세에 공부 좀 한다는 영어 좀 한다는 애들보다 떨어집니다. 수준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20대부터 90세까지 거의 60년간의 이상을 영어에 그렇게 매진했는데도 결국 되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에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계속 올라갈 거라는 이것은 초반에 느꼈던 경험치가 그 방법을 고수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 우리가 어려운 말도 아니고요. 변증법적 역설이라고 하죠. 이 변증법적 역설. 우리가 이런 것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변증법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정반합. 이렇게 고리하듯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정, 반대하고 합치되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연의 현상은 자기가 처음에 했던 방법이 되게 좋았는데 이 방법으로 올라갔는데 오히려 더 올라갈 때는 발목을 잡고 끌어내리는 더 이상 못 올라가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영어에서 이제 영어 단어를 암기합니다. 그리고 문법 같은 거 이제 메토드 해독을 하죠. 그러면서 독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독해가 어느 수준에서 멈추게 돼요. 더 이상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하는 방법은 계속해서 사전을 뒤지는 거예요. 사전을 뒤진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 지문을 보다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사전을 뒤져가면서 멈칫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책을 나가는데 아주 기분 좋게 산책 나가야 되는데 가다가 멈칫, 잠시 있다가 또 가다가 멈칫, 한 발짝 가고 또 멈칫 이런 것과 똑같이 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애곤이란 말을 쓴 거예요. 이 고통을 감내하는 연습은 돼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60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의 잘못은 뭐냐면 결국에 이분들을 이끌어주는 강사들이 잘못 이끌어준 거죠. 영어라는 것이 여러분 보는 것처럼 플레이토라는 거 올라갔다가 그냥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떨어지기도 합니다. 잘못된 방식은 바로 그런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내가 공부를 하는데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사전을 매번 뒤지고 있다? 이건 100% 잘못된 방법이에요. 초반에는 도움이 돼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사전에 의존하게 됩니다. 사전에 의존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고통에 들어가더라고요. 간단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도 혹시 한글로 되어 있는 소설책 읽어보셨을 때 한글로 되어 있는 소설이에요. 여러분은 원어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글 소설, 우리들 한글 소설 읽어요. 또는 신문을 읽어요. 읽다가 모르는 단어 나가면 바로 여러분들 사전 뒤지나요? 국어 사전? 아마 우리나라 사람 중에 100% 없을 겁니다. 모르는 단어 가다가 한두 개 좀 알고 싶은 단어가 생기죠. 이거 궁금한데? 그럴 경우는 뭐 한 번, 두 번 정도는 찾아보지만 그게 아닌 경우는 아예 보질 않죠. 근데 영어만 들어가면 사전을 모든 단어를 알아야 될 것 같은 우리는 착각을 가진 이유가 사전을 자꾸 펼쳐보는 습관에서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100% 완벽하게 내가 단어를 알아야 그래야 해석이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나온 거죠.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지금 듣는 분들 중에 어느 소설책을 보거나 신문을 볼 때 자기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나요? 나올 겁니다. 예를 들면 헤르만 헤세의 어떤 소설을 읽는다. 그럼 거의 모르는 단어 나올 거예요. 그 무슨 말이 이렇게 어려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거 볼 때 읽고 나서 야 정말 재밌다 또는 뭐 감동적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았어 이런 얘기는 안 하죠.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솔직히 할 때는 국어 사전을 두고 해석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하죠. 근데 이상하게 영어만 들어가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저도 중학교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사전을 나의 친구가 되라. 이렇게 잘못된 거죠. 그때 가르쳤던 선생님들은 잘못된 강의를 한 거예요. 그분들도 아마 제 생각에 100% 영어의 플래토에서 머물고 있었을 겁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거를 계속 육지로 걸어가서 안 되고 비행기를 찾아야 되는데 비행기를 못 찾은 거죠. 그러니까 계속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단어 한번 계속 암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독해할 때 계속 단어 찾아보세요. 단연코 얘기하는데 60년? 아니요. 100년이 돼도 여러분 영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언어는 구성되어 있지 않고 그렇게 발현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제가 여러 부분에서 설명해 놨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자, 오늘의 수업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바로 개마음 같은 플래토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영어라는 인생에서 지금 걸려있는 덫일 수 있다.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혹시 독해를 할 때 계속 사전을 뒤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